마감전업 펜다운 바로투자증권 윤정식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거래소는 좀 쉬어가고요. 코스닥은 강한 흐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최근만 같으면 그러면 이 시장 투자하기에 상당히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굉장히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수는 쉬지만 이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개별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 부담 없이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도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사실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상당히 좀 부담이 없는 시장이다. 지수가 쉬지만 종목별로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하기에 상당히 좀 편안한 그런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KB금융, AP시스템 상승 종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포스코의 흐름 여전히 좋습니다. 어제 잠깐 좀 흔들렸습니다만 다시 오늘 한 2%가량 상승하면서 또 연거점 경신 시도 내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 최근에 좀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철강주 그리고 정유주들이었습니다. 이 철강주 같은 경우도 전일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 전일 트렌드가 단기간에 좀 빨리 올랐던 종목들 일부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게 좀 전일에 좀 추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쪽 매도세가 조금은 있지만 외국인이 워낙 좀 강하게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모두 상쇄시키면서 전일의 하락을 모두 만회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이 철강 쪽에서 이 좀 구조조정을 굉장히 좀 대폭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국내 철강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장 자체를 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2월 15일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오늘까지 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 환율이 마감 전략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율이 더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강세가 될 때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밸류에이션이 싼 이 포스코와 같은 철강주들도 지속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포스코는 한 12년 내에 최저치 부근에서 양봉, 3개월 양봉이 지금 현재 3월 4일 기준인데요. 3개월째로 빨간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자, KB금융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금융주 전체로는 PBR이 매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또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올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있을 금통위에 대한 우려나 경계감도 약간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KB금융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 KB금융 같은 거 오늘 왜 오르냐라고 봤을 때 사실 특별한 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들 창구를 통해서 좀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그냥 이유는 계속 비슷합니다. 그냥 저PBR로 인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만으로는 이유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이후부터는 사실 PBR이 거의 0.6에서 0.5 최근 들어서는 한 0.4 정도까지 좀 많이 떨어진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좀 단기에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금리가 좀 더 올라가야지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도리어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대 마진에 있어서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은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성을 대폭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좀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좀 다릅니다. 포스코와 KB금융 둘 다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은 맞지만 KB금융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그냥 순매수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죠. 중국 쪽에 있어서의 그런 이 철강에 대한 구조조정이 더 있다라고 이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AP 시스템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매물 관련해서 이제 이틀 연속으로 좀 밀렸다가요. 다시 오늘 올라갑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삼성 쪽에서 일부러 저번 1월 달에 시비 전환할 때 최대 주주가 돼버리는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10개 중에서 한 6개 정도만, 그러니까 60% 정도만 전환 비율 맞춰서 주식으로 찍었다라고 나왔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물량을 다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어제 좀 밀렸던 부분인데요. 오늘 4% 하루 만에 좀 반등 나와 있습니다. 19,100원 선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전략 구성하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OLED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같은 종목만 사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좀
그냥 OLED는 비슷하게 좀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계속 OLED는 다른 종목 말고 AP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슈가 시장에 있었지만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분명히 사상 최대 실적이 뭐 확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정유사들도 사상 최대 실적 뭐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면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간다라고 할 때는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다른 뭐 공장에 뭐 불이 난다든지 이런 이슈와 같은 부분들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 그래도 뭐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안정적인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좀 넣으시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쪽 보겠습니다. LG전자와 현대건설 쇼박스 보시죠. 지금 LG전자는 오늘 한 3% 밀렸었다가 낙폭은 좀 오후장 들어서 줄여놓고 있습니다. 62,500원 선. 연고점 부근에서 좀 한 3일 연속으로 음봉 만들고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로 이익 실현세가 좀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2거래일 연속 기관이 굉장히 세게 팔고 있습니다. 보험투신 연기금 통해서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샀는데 전일 같은 경우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모두 눌러버릴 만큼 팔았기 때문에 하락이 좀 나왔고요. 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부분도 좀 부담스럽고 G5가 시장에서 평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G5를 잘 팔기 위해서는 뭐 가격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마케팅비를 좀 더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숫자로 찍힌 부분도 없고요. 휴대폰을 잘 만드는 건 좋지만 그 이유에 대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떨어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좀 차트를 다시 한번 돌렸을 때 확인하고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지만 사는 이유가 G5 때문이라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는 전기 전자 중에서 이익이 개선되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개선의 속도는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투자하시는데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설에서는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건설하고 조선이 같이 좀 움직임도 나왔던 상황인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현대건설이 한 2% 밀려나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뭐 다른 재료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뭐 전일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다가 금일에는 악재가 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뭐 단기간에 이틀 동안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만 원 정도에 분명히 저항선이 있습니다. 뭐 이 저항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는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크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뭐 붕괴되지만 않는다면 지금 가격에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지만 추세적인 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이 현대건설이라든지 건설주들이라든지 조선주들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쇼박스는 2월 달에 뭐 월간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한 18%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0%가 빠졌었고요. 이번 달 들어서도 계속 약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악재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중국에 있는 그 미디어 관련주들 뭐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가 최근에는 이제 낙폭이 좀 진정이 됐습니다. CJ, CGV도 그렇고 CJ ENM 그리고 쇼박스 이런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가 최근에 좀 추스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쇼박스 개별 종목으로만 보더라도 7,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여기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좀 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쇼박스에서 뭐 관여를 하고 있는 이 검사 외전이 새해 첫 1,000만 관객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의 그런 이 합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 바닥에 대한 확인은 맞지만 상승에 대한 탄력은 조금만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뭐 환율 부분도 그렇고요. 외국인 수급도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수급은 기관 쪽이 오늘도 한 1,000억 정도
또 PEF에도 한 50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마감 앞두고서는 어떤 부분들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환율이 문제라고 전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고요. 이제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1,250원까지 올라갔다가 외국인들 상당히 강하게 사면서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1,200원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1,205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00원 기준으로 본다면은 1,200원 위에 있으면 외국인들 뭐 지속적으로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환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천천히 떨어지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1,200원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시장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환율만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준은 1,2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전 업앤다운 윤정식 대리였습니다.